늦은 밤 여의도 사무실 안은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책상 위 모니터들은 모두 꺼져 있었고 흔들리는 형광등 불빛만 천천히 깜빡였어요. 김정수는 마지막으로 열어둔 엑셀 파일을 저장하고 천천히 컴퓨터 전원을 끄셨습니다. 빈 사무실은 하루 종일 바쁘던 흔적만 남아있고 의자들은 제자리로 돌아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책상 옆 서랍을 당기며 김정수는 사원증을 조용히 꺼냈습니다. 지갑부터 사진, 작은 컵, 오래된 열쇠고리까지 차례대로 상자에 담았습니다. 한 번도 버리지 못하고 넣어두었던 오래된 메모지도 손끝에 걸렸습니다. 그 메모를 만지작거리다가 살짝 미소를 지었지만 금세 다시 손을 떼었어요. 종이 한 장이 책상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희망퇴직 권고서였습니다. 김정수는 종이를 천천히 접어 상자 안에 넣었어요. 누구도 그를 붙잡거나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넓던 사무실이 이상하리만큼 작은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청소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근 청소 아르바이트생이 먼지를 털고 있었어요. 김정수는 잠시 그 소리를 바라보았고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도 이곳에서 오래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누구의 얼굴도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는 길이십니까? 경비 아저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김정수는 살짝 고개만 끄덕였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짧은 말이지만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상자를 품에 안은 채 엘리베이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문이 천천히 닫힐 때까지 김정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사무실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싸늘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찬바람이 스며들었어요. 김정수는 상자를 조수석에 싣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키를 꽂고 시동을 걸었지만 당장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약하게 떨렸습니다. 차창 너머 빌딩 유리창에 사무실 불빛이 비쳤습니다. 그 불빛은 오래전부터 그를 감싸던 일상이었지만 오늘은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조용히 기어가 움직이고 자동차는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밤거리의 신호등들이 하나씩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정수의 표정에는 말이 없었지만 눈가에 깊은 주름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회사 건물을 거울처럼 비치는 유리창 너머로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익숙했던 자리였지만 이제 돌아갈 이유는 없었어요. 차는 천천히 아무 소리 없이 도심을 빠져나갔습니다. 시외버스 창가 자리에는 낯선 어둠이 비스듬히 내려앉았습니다. 김정수는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의도의 빌딩 숲이 점점 멀어지고 불빛들이 길게 흘러내렸어요. 버스 엔진 소리가 낮게 울리고 좌석 진동이 몸을 따라 흔들렸습니다. 창밖에는 고가도로와 아파트 단지가 천천히 뒤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김정수는 손끝으로 상자 모서리를 쓸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물건이 거의 없었지만 그는 꼭 쥐고 있었어요. 주변 승객들은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은 조용했고 뉴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휴게소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승객 몇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통로로 걸어갔습니다. 김정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문에 기대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어깨는 천천히 내려가고 숨소리는 얕게 가라앉았습니다. 버스가 다시 출발하자 창밖 풍경은 도시에서 국도로 바뀌었습니다. 차창 너머 가로등이 드문드문 이어졌습니다. 좁은 시골길에 들어서자
도로 옆으로 작은 농과 집들이 지나갔습니다. 차에 실린 어둑한 바람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동해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밤 공기는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짐칸 문이 열리고 승객들이 순서대로 짐을 꺼냈습니다. 김정수는 상자를 꺼내고 단단히 끌어안았습니다. 터미널 앞에는 관광객보다 현지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분식 냄새와 어묵향이 천천히 퍼졌습니다. 택시들은 줄지어 서 있었지만 김정수는 걸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길 옆 슈퍼마켓 불빛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가게 앞 의자에서는 노부부가 멸치를 나누며 손질하고 있었어요. 김정수는 그들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고 다시 걸었습니다. 고향집 골목은 오래된 콘크리트 벽과 낮은 가로등 아래 조용하게 이어졌습니다. 담장에는 습기가 고여 얼룩이 생겼고 비닐하우스 천장처럼 반짝이는 성에가 박혀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그는 한참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녹슨 자물쇠가 손바닥에 차갑게 닿았습니다. 자물쇠가 열린 순간 오래된 경첩이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현관 안은 어둡고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김정수는 신발을 벗고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전등 스위치를 올리자 노란 빛이 희미하게 거실 위를 비쳤습니다. 벽장의 액자 속 인물들이 차례로 드러났습니다. 가족 사진, 오래된 여행 사진, 어린 딸의 졸업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김정수는 아무 말 없이 사진들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살짝 스며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시장 골목 위로 비스듬히 내려앉았습니다. 김정수는 작은 상자를 들고 천천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포장마차마다 김이 오르고 튀김 냄새가 오래된 길 위에 머물렀습니다. 노점상들은 하루 장사를 준비하며 고기를 굽고 반죽을 풀어놓았습니다. 분식집 간판 아래 윤정이가 포장 용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앞치마가 오래되어 색이 조금 바랬지만 움직임은 익숙하고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고무장갑을 끼고 튀김 재료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칼이 도마를 두드리며 일정한 소리를 냈습니다. 김정수는 가게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에는 의자 6개와 작은 테이블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 위에는 작은 라디오가 놓여 있고 조용한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윤정이는 순간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물컵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김정수는 자리에 앉아 손을 포개고 있었고 시선은 바닥을 향했습니다. 골목 밖에서는 초등학생 둘이 뛰어가며 웃음소리를 흘렸습니다. 잠시 후 학생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윤정이는 떡볶이를 접시에 담아 건네며 계산기를 눌렀습니다. 학생들은 분식 냄비 옆에 놓인 튀김을 가리키며 손짓했습니다. 뜨거운 기름에 튀김이 담기자 바삭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시장 아주머니 2명도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가게 구석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김정수는 조용히 접시를 내려놓고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분식집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바람이 가볍게 들어와 튀김 냄새를 퍼뜨렸습니다. 윤정이는 계산대 아래 서랍을 열고 동전을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오래 일한 사람처럼 굳세고 익숙했습니다. 김정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상자를 조용히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오래된 가게 시계가 천천히 초침을 움직이며 똑딱거렸습니다. 한 손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습니다. 윤정이는 가게 문틈을 닫고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냄비 손잡이를 잡고 국물을 확인한 뒤 불을 낮췄습니다. 김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 옆에 놓인 휴지통을 슬쩍 정리했습니다.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움직임이 박자를 맞춘 사람들처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조용한 공기 속에서 냄비가 끓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김정수는 상자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 위에 달린 풍경이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골목을 지나며 김정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뒤돌아볼까 고민했지만 그냥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햇빛은 가게 간판 위로 더 선명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늦은 오후 골목길은 햇빛이 빠져나가고 회색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김정수의 집 앞에는 작은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3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가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서의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여자는 트렁크를 열고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현관 앞에 선 여자는 배를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잠시 숨을 골라 담을 들이쉬고 다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현관 안에서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정적이 길어지자 그녀는 다시 한번 배를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김정수가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딸 김지우였습니다. 지우는 차가운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왔어. 김정수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고 얼굴 근육은 굳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대답하지 않은 채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오래 방치된 집 특유의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가구들은 제자리에 있었지만 먼지가 얇게 쌓여 있었고 창가 커튼은 약간 휘어져 있었습니다. 지우는 손가락으로 식탁 위 먼지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낡은 액자 속 사진들이 벽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웃던 자신의 모습과 가족들이 함께 찍힌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김정수는 부엌으로 걸어가 밥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밥 냄새는 미약했지만 따뜻한 온기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밥과 반찬 그릇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밥 한 그릇은 지우 앞에, 다른 한 그릇은 자신의 자리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지우는 묵묵히 의자를 끌어앉았습니다. 숟가락과 젓가락이 천천히 손에 쥐어졌습니다. 먹어라. 김정수는 간단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지우는 대답 없이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식탁에서 들리는 소리는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작고 가벼운 소리뿐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딸 사이를 채우는 말 대신 침묵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지우는 그릇을 싱크대 옆에 올려두었습니다. 김정수는 지우가 가져온 여행 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우는 짧게 말했습니다. 며칠 있을 거야. 그 말은 방한 공기 속에 천천히 퍼졌습니다. 김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물어보거나 묻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방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은 다시 조용한 정적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부딪히는 소리 하나 없이 방 안 조명 아래 그림자만 자리를 지켰습니다. 김정수는 거실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초침이 천천히 움직이며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창가에 다가가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현관 유리창에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그는 조용히 불을 끄고 소파에 천천히 몸을 기대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지우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 없는 존재가 집안 공기를 조금씩 달라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 골목엔 김이 올라오고
따뜻한 냄새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윤정이의 분식집은 이른 시간인데도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김정수는 가게 앞을 천천히 쓸고 난 뒤 주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말없이 행주를 꺼내 테이블 위 먼지를 닦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아침 뉴스가 흐르고 있었고 냄비에서는 국물이 천천히 끓었습니다. 윤정이는 앞치마끈을 조이고 밀가루 반죽을 넓은 철통에 붓고 있었어요. 반죽이 천천히 퍼지자 그녀는 김정수를 흘끗 바라봤습니다. 거기 물 좀 건네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고 오랜 시간을 살아온 사람 특유의 단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정수는 조용히 물통을 건네고 튀김망 위치를 정리했습니다. 손놀림이 서툴렀지만 동작은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웠습니다. 윤정이는 튀김가루가 옷에 튀지 않도록 앞치마를 살짝 털었습니다. 처음 치고는 괜찮네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곧 첫 손님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시장 상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 한 명이 의자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그는 오뎅 2개와 김말이를 주문했고 윤정이는 익숙하게 손을 움직였습니다. 김정수는 물컵과 접시를 테이블 위에 차곡차곡 놓아두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오늘도 맛있네. 손님은 웃으며 튀김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김정수는 자신이 한 일도 아닌데 괜히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윤정이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계산대를 정리했습니다. 가게 안 공기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동네 아주머니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큰 가방을 내려놓고 뜨거운 국물에 손을 녹였습니다. 김정수는 젓가락통을 정리하고 흘러내린 간장 자국을 티슈로 닦아냈습니다. 익숙해지지 않은 몸짓이었지만 묵묵함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손님들은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학생 2이 책가방을 들고 들어와 떡볶이를 포장해 갔고 배달 오토바이가 잠시 멈춰 서기도 했습니다. 윤정이는 분주했지만 표정은 늘 같았습니다. 가게 안은 기름 냄새, 따뜻한 국물 냄새, 튀김 소리가 뒤섞여 생기가 돌았습니다. 김정수는 카운터 옆에 놓인 통장을 조심스레 보았습니다. 통장 옆에는 종이 영수증이 잔뜩 쌓여 있었고 볼펜은 오래 쓰여 글씨가 흐릿했습니다. 윤정이는 그걸 대충 정리해 놓고 다시 튀김을 건졌습니다. 그의 시선이 오래 머물자 윤정이는 짧게 말했습니다. 힘들어도 버티는 거죠. 그 한마디는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도 충분했습니다. 손님들이 나간 뒤 김정수는 테이블을 가져다 닦았습니다. 천천히 구석 하나 없이 닦아냈습니다. 가게 바깥에서는 바람이 간판을 흔들었고 햇빛이 문틈 사이로 타고 들어왔습니다. 윤정이는 잠시 김정수를 바라보다가 기름을 약하게 줄였습니다. 수고했어요. 그녀의 짧은 말에 김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 대신 행동으로 대답하는 모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상자만 들고 길을 걷던 전날과 달리 오늘은 손에 묵직한 냄새와 온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김정수는 가게 문을 나서며 잠시 뒤돌아보았습니다. 정희는 계속 뒷정리를 하고 있었고 가게는 조용히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장 바람은 따뜻했고 햇빛이 간판 위로 부드럽게 번졌습니다. 저녁 무렵 시장 골목은 조용해졌습니다. 해가 기울자 가게 앞에는 길게 그림자가 늘어졌고 바람이 간판을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지우는 가게 옆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회사 단체 채팅방에는 사진과 대화가 끝없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웃음 이모티콘과 회식 사진이 화면을 차지했지만 지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한 대 지나갔지만 지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천천히 끄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분식집 창문 너머로 김정수가 뒷주방에서 야채 상자를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며 익숙하지 않은 손으로 채소를 씻고 물기를 털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냄비에 끓는 소리가 골목까지 번졌습니다. 윤정이는 지우를 향해 가게 문을 조금 열어두었습니다. 따뜻한 거라도 마셔요. 지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오자 오뎅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따뜻한 공기가 몸을 감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국물 그릇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김정수는 냉장고 문을 열고 야채를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거친 손바닥이 서툴지만 조용하게 움직였습니다. 손등에 굳은 살과 세월이 지나간 자국들이 가게 조명 아래 드러났습니다. 지우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 시선을 돌렸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거예요? 지우의 낮은 목소리에 김정수는 잠시 손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냄비가 보글거리며 거품을 올렸습니다. 윤정이는 튀김을 건져 기름망 위에 올리고 젓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정리했습니다. 손님 한 명이 문을 열고 들어왔고 의자 다리가 바닥과 부딪히며 소리를 냈습니다. 김정수는 서둘러 물컵을 건넸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손놀림이었지만 행동 속에는 조심스러운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게 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고 누군가는 가게 창문 밖에서 구경하듯 바라보다 사라졌습니다. 지우는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함이 목을 타고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창밖에는 노란 가로등이 켜졌고 시장 골목은 금세 밤의 색으로 변했습니다. 윤정이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죠.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지우는 눈을 깜빡이며 국물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있는 줄 몰랐어요. 김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싱크대 옆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수건을 개서 제자리에 두는 그의 움직임은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가게 안 공기는 차분했고 세 사람의 침묵 속에서 작은 변화가 천천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비가 조용히 내렸습니다. 시장은 어느새 불을 끄기 시작했고 간판 불빛이 젖은 바닥 위에 흔들렸습니다. 분식집 안의 냄비는 불이 꺼졌고 남은 김이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윤정이는 고무장갑을 벗어 싱크대 옆에 걸어두었습니다. 물기 맺힌 앞치마 끝이 바닥에 닿아 작은 점을 만들었습니다. 김정수는 쓰레기 봉투를 묶어가게 뒷문으로 가져갔습니다. 젖은 시멘트 바닥에 발자국이 어둡게 찍혔습니다. 그는 조용히 봉투를 내려놓고 빗속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물방울이 부딪히는 소리가 건물 벽을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김정수는 천천히 돌아와 가게 문을 걸었습니다. 지우는 젖은 앞치마를 벗어 접어두었습니다. 세탁기로 향한 발걸음은 조심스러웠고 얼굴에는 말없는 생각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세탁기 뚜껑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가만히 서 있다가 분식집 불이 모두 꺼진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게는 이제 하루 일을 마치고 고요했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게 안에는 튀김 냄새와 따뜻한 공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유리창에는 비가 고이고 바깥의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윤정이는 손에 남은 물기를 천천히 수건으로 닦았습니다. 김정수는 손바닥을 맞대어 조용히 비볐습니다. 몇 초의 정적 후
윤정이가 의자를 밀고 일어섰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밤 공기가 안으로 밀려왔습니다. 골목 바닥에 고인 빗물이 가로등 아래서 은빛으로 번졌습니다.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턱을 넘었습니다. 김정수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게들이 하나둘 철문을 내리고 야간 가로등만이 골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잔잔하게 내렸고 신발 바닥에서 촉촉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길바닥의 종이컵이 바람에 밀려 구석으로 굴러갔습니다. 김정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멈춰 서 있던 시간이 아주 조금 움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걷는 발걸음의 속도와 방향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시장 끝에 도착했을 때 세 사람은 잠시 발을 멈췄습니다. 빗방울이 점점 가늘어지며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그들은 나란히 서서 조용히 골목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이 막 지나고 시장 뒤편 바닷가는 잔잔했습니다. 비는 그쳤고 젖은 모래 위로 가로등 불빛이 길게 퍼졌습니다. 김정수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길게 이어진 바닷바람이 옷깃을 밀어 올렸습니다. 모래 위에는 밤새 밀려온 작은 조개 껍데기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아버지 옆에 서서 조용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얼굴 근육이 어제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윤정이는 한 발 뒤에서 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서 일할 때와 달리 손끝이 빈 채로 느슨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바다 냄새와 식은 비 냄새가 뒤섞여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파도는 천천히 밀려왔다가 물러갔습니다. 바다 끝자락에 떠있는 작은 어선이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끔 갈매기 울음이 들렸지만 그 외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지우는 발끝으로 젖은 모래를 눌렀습니다. 신발 밑에 남은 자국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김정수는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가 다시 꺼냈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이 손끝에 잡혔습니다. 퇴직 통보서에 구겨진 끝이 밤새 눌려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종이를 펼쳤습니다. 종이 위 글자는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놓아둘래요. 그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김정수는 종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접었습니다. 종이는 그가 들고 있던 상자 안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윤정이가 다가와 바다를 함께 바라봤습니다. 새벽은 생각보다 빨리 와요. 그 말에 김정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멀리 수평선 위로 미약한 빛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하늘이 천천히 밝아지며 푸른색을 밀어냈습니다. 지우는 아버지 옆에 가까이 섰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살짝 떨렸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김정수는 두 손을 모아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결이 하얗게 퍼져 바람에 녹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바다는 잔잔하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기름 냄새도, 무거운 침묵도, 억눌린 마음도 조금씩 바람에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정수는 아주 천천히 걸음을 돌렸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밤보다 밝았습니다. 골목 끝 가로등이 노랗게 빛났습니다. 분식집 간판은 아직 어둡지만 새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발소리가 젖은 바닥 위에 천천히 번졌습니다. 김정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다를 것 같다고요.